자, 이번 영상에서는 줄리아의 점프 패키지를 가지고 컴퓨터로 쉽게 민감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한 땀 한 땀 민감도 분석했던 예제 6-1번을 점프를 이용해서 딸깍딸깍으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그 점프에다가 LP 문제를 입력을 해서 일단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줄리아 코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점프를 이용해서 그 LP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VS 코드 기준으로는 새 파일 만들기 하나 한 다음에 .yfile로 확장자 바꾸고 코드 눌러서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그대로 뭐 복붙해도 되는데 오랜만에 점프를 하니까 한번 한 땀 한 땀 좀 써보겠습니다. 점프를 일단 점프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치되어 있으면은 유징으로 설치하면 되고 다행히 되어 있고 하이스 슬버를 쓰기 위해서 하이스 패키지도 설치를 불러오고 다음에 모델을 선언하겠습니다. 하이스 옵티마이저를 가지고 모델을 선언을 하고 다음에는 일단 변수가 지금 x1, x2, x3 세 개니까 베리어블 그 매크로를 써가지고 모델에다가 뭐 x1에서 3까지 이렇게 하면은 x1, 2, 3을 한 번에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비음 조건 달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들은 6개가 있으니까 6개를 하나하나 써주면 되겠죠. constraint라는 매크로를 가지고 모델 첫 번째 인자로 모델을 넣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에다가는 두 번째 인자에다가는 그냥 제약 조건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x1이 100 이상이어야 되고 x2는 150 이상이어야 되고 x3은 75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용 시간에 대한 제약 조건들이라서 3 x1 플러스 7 x2 플러스 5 x3이 1800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는 4x1 플러스 10 x2 플러스 8x3이 4000 이하여야 되고 다음에는 x1 플러스 3x2 플러스 3x3이 1000 이하여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은 제약 조건들이 여기다가 모델 인자를 다 빼먹었네. 앞에다가 첫 번째 인자, 모델 인자 잘 넣어주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목적 함수를 설정하겠습니다. 최대화 문제이고 8x1 플러스 15x2 플러스 25x3을 최대화한다. 다음에는 옵티마이즈 느낌표 모델 넣어주면은 이제 딱 풀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모델 스테이터스가 옵티멀이니까 최적해를 찾은 거고 그때 최적 목적 함수 값인 오브젝티브 밸류는 5.3 곱하기 10의 3승이다. 5300이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최적표에서의 최적 목적 함수 값이랑 똑같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푼 다음에 그 민감도 분석하는 두 번째 단계는
LP 점프 패키지 안에 내장되어 있는 LP 센시티비티 리포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모델을 우리가 방금 풀어낸 최적화한 모델을 인자로 넣고 어디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리포트라는 객체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포트라는 객체는 LP 센시티비티 리포트가 된 거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 검사기 같은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가 여기 있죠. 이 리포트가 이 리포트입니다. 이거를 해보면 리포트인데 이 안에 RHS라는 그 딕셔너리랑 오브젝티브라는 딕셔너리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 눌러보면은 우리가 그 민감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 해주는 뭐랄까요 구성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 있으면은 우리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 3단계 가독성 좋은 민감도 분석 보고서 출력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 패키지도 불러오고 뒤에 있는 이런 함수들도 정의를 할 거예요. 이런 함수들은 어디 가면은 있냐면은 이 점프에 LP 점프 웹사이트에 일단 들어와서 LP 센시티비티가 아마 매뉴얼이나 튜토리얼에 있을 것 같은데 튜토리얼 리니어 프로그램 여기 있다. 예. 그래서 리니어 프로 튜토리얼스에서 리니어 프로그램스에서 그리고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포 리니어 프로그램 여기에 가면은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 베리어블 리포트랑 컨스트레인트 리포트라는 게 어디 있냐면은 조금 내려와 보면은 에, 일단 베리어블 리포트가 여기 있고 이거를 바로 이렇게 실행하면은 베리어블 리포트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센서티비티 리포트는 여기 있어요. 조금 밑으로 내리면 있고 이것도 복붙해서 실행하면은 나는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생긴 거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알고 싶은 민감도 분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보고서는 이 변수 민감도 보고서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이것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자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놨지만 사실 점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고 요거를 딱 실행을 하기 전에 그래 데이터 프레임 그 임포트를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스를 유징으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복붙해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이제 딱 나와요. 지금 VS 코드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말고 VS 코드니까 저 variable df 요겁니다. 요거를 VS 코드 기준으로는 요거 눌러주면은 이제 이렇게 그 어,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보고서가 예쁘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홈페이지에 보기 좋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면은 자 해준 거를 사실 여기에 제가 그대로 스크린샷으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랑 이제 여기 있는 거 똑같죠? 그럼 요거 보고 이제 해볼게요. 요거 보고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이 각 행이 각 변수들에 대한 것들이고 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열은 네임이니까 당연히 변수 이름이 이거 x1, x2, x3이라는 거고 로어 바운드는 이 변수의 하한 근데 변수들이 비음이라고 우리가 했으니까 하한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0 이상이다 얘네들. value는 이 변수들의 최적 값들, 그러니까 최적 해를 말하는 거죠. x1의 최적 해는 100, x2는 150, x3은 90. 그러니까 x1 스타, x2 스타, x3 스타인 거죠. 밑에 표, 우리 앞에서 봤던 표랑 비교해봐도 되죠. x1 스타가 100, x2 스타가 150, x3 스타가 90이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어퍼 바운드는 당연히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상한이죠, 상한. 이 변수들이 상한인데 상한은 딱히 없으니까 그냥 인피니티, 무한대인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reduced cost니까 뭐겠어요? 할인가죠, 할인가. reduced cost는 현재 최적 기저행렬에서 각 변수의 할인가. 근데 여기 할인가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보통 할인가를 ZJ 빼기 CJ라고 정의해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줄리아에서는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CJ 빼기 ZJ를 출력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변수들은 어차피 기저 변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저 변수들의 할인가는 0이니까 0은 뭐 ZJ 빼기 CJ든 CJ 빼기 ZJ든 다 0이니까 0으로 나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혹시 이게 0이 아닌 그런 그 변수 민감도 분석 보고서를 봤을 때는 그 값은 CJ 빼기 ZJ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 적용하려면은 그거를 또 부호를 바꿔가지고 ZJ 빼기 CJ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뭐 그런 거는 아무튼 구현상에서 약간 차이점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론은 알고 있으니까 구현은 그냥 뭐그 사람 맘대로 그렇게 점프를 개발하신 분들이 그렇게 했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는 OBJ 코에피션트는 말 그대로 오브젝티브 코에피션트, 목적함수 계수를 말하는 거라서 이 변수들의 목적함수 계수들인 8, 15, 25를 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맨 뒤에 있는 두 개열이 중요한데 allowed decrease랑 allowed increase인데 이 각각 다름 아니라 입실론 민이랑 입실론 맥스를 뜻하는 거예요. 현재의 비스타가 바뀌지 않는 목적함수 계수의 변화가는 범위. 그래서 요 값들이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앞에서 했던 예제 6-1의 Q9의 분석 결과 보면은 똑같이 우리가 구했습니다. Q9에서 했던 게 현재 최적 기저행렬 B스타를 유지하는 각 제품의 개당 판매가 범위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X1, X2, X3의 목적함수 개수의 변화가는 범위를 구하는 거였고 제가 연습 삼아서 제품 A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여드렸고 B, C는 여러분들 보고 해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다 그 뭐야 그 결과는 슬라이드에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제품 A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맥스가 7이었고 입실론 미니 마이너스 무한대였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제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X1 같은 경우에 입실론 맥스가 7이고 입실론 미니 마이너스 무한대다. 똑같죠. 똑같고 제품 B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입실론 미니 마이너스 무한대 입실론 맥스가 22로 나올 텐데 그것도 마이너스 무한대 20 똑같이 돼 있고 이것도 똑같이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했던 민감도 분석을 이렇게 줄리아 가지고 딸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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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변수에 대한 거 했으니까 그다음에 제약식에 대한 건데 제약식에 대한 것도 아까 전에 보여줬듯이 제 슬라이드에 있는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점프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이거 붙여 넣으면은 constraint df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고 constraint df를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예쁘게 나오는데 그걸 제가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열과 행으로 되어 있는데 각 행이 당연히 각 그 제약 조건을 뜻하는 거죠. 1, 2, 3, 4, 5, 6이 1, 2, 3, 4, 5, 6 6개의 제약 조건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점프해서 제약 조건을 그 정의할 때 딱히 이름을 안 지어놔서 이름이 비어 있는데 이름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름을 다는지는 여러분들이 점프 사이트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는 value. value는 무슨 value냐면은 현재 최적회로 달성되는 해당 제약식의 좌변 값을 뜻하는 게 value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적회가 있을 거잖아요. x1, 2, 3이 x1, 2, 3이 이런 값들 100, 150, 90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이 좌변에다가 다 넣었을 때 좌변 값들이 value예요. 그래서 100, 예를 들어서 100, x1이 100이니까 여기다 100 넣어서 100이 된 거고 x2는 150이니까 여기 150 넣어서 여기 150이 된 거고 x3은 90이니까 여기에다 90 넣어서 90이 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 x1, x2, x3에다가 그 값들 넣어서 나온 거라는 걸 여러분들 당연히 알 테고 RHS는 우변값 우변값이 그냥 요 값들 그대로 갖다 넣은 거고 그다음에 슬랙이라고 하는 열은 별거 아니고 이 우변값에서 좌변값 빼준 거를 그냥 이 열에다가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거를 슬랙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우변 거에서 좌변값 뺀 값을 여기다가 갖다 놨다. 자, 그러니까 이 슬랙 열에서 0이 아닌 그런 제약식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그 상보 여유 정리 얘기했을 때 활성화되지 않은 제약식들인 거죠. 요거 3번, 5번, 6번 제약식들. 자, 그리고 그 다음 열이 바로 우리가 자주 보던 섀도우 프라이스, 잠재가인데 그 제약식에 대한 잠재가가 이 열에 들어 있는데요. 여기 점프의 섀도우 프라이스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잠재가의 정의랑 아주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의한 잠재가의 정의는 그 제약식의 우변상수 값이 1 증가할 때 최적 목적 함수 값이 변하는 값 그거를 잠재가라고 했었는데 점프에서는 해당 제약식이 한 단위 완화될 때 최적 목적 함수 값의 변화량을 출력하도록 구현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예제에 Q4의 분석 결과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 첫 번째 제약식, 두 번째 제약식, 세 번째 제약식에 대한 잠재가가 7, 20,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요 예제 Q4 분석 결과를 보면은 이 첫 번째 제약식에 대한 결과가 아마 있을 텐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 여기 있는데요. 각 공정별 가용 시간에 대한 잠재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1, 2, 3이 아니라, 예, 그 4, 5, 6 제약 조건에 대한 잠재가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보면은 500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각 공정별 그 가용 시간에 대한 잠재가가 여기에서 500이었어. 그래서 우리의 잠재가의 정의대로 하면은 이 500이라는 값들은
예를 들어서 Y4스타가 5라는 것은 요 제조 공정의 가용 시간이 현재 1800시간에서 1801시간으로 증가했을 때 총 이익이 5만 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5, 6은 안 변한다는 건데 그것들은 여기에 우리 점프로 뽑아낸 민감도 분석에서도 그 똑같이 500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한 이 1, 2, 3번 제약 조건에 대한 거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제가 슬라이드에서 Q4 말고 저기 그래 Q3를 좀 참고하라고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점프의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Q3까지 해서 자, 그래서 Q3의 분석 결과 보면은 Q3의 분석 결과 보면은 각 제품의 최소 생산 요구량에 대한 잠재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요 세 개의 제약 조건에 대한 잠재가인데 보면은 요거였잖아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0, 0. 요거였어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0, 0. 그러니까 제품 A의 최소 생산 요구량이 1 증가하면은 목적 함수 값이 7 감소한다. 그런 마이너스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점프에는 그게 그게 마이너스가 안 달려 있고 부호가 반대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해당 제약 시기에 한 단위 완화될 때, 이 말이 중요해요. 그때 최적 목적 함수 값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 조건이 한 단위 완화된다라는 것은 이 X1이라는 게 100 우변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니까 이거를 좀 더 느슨하게 풀어주려면은 요게 한 단위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제약 조건을 한 단위 완화해 준다라는 것은 이 우변을 하나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X1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당 제약식이 한 단위 완화된다라는 것은 즉 이 맥락에서는 우변 상수값이 한 단위 감소할 때라는 거고 그때 최적 목적 함수값의 변화량이 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요 제약식이 1 증가할 때는 그 최적 목적 함수값이 7 감소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정의했던 잠재가의 정의에 의한 그 잠재가 값을 이런 해석으로부터 그대로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현 자체가 해당 제약식이 한 단위 완화될 때 최종 목적함수 값의 변화량을 출력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부호를 주의해서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요 밑에 4, 5, 6번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맥락에서는 이 좌변이 우변 이하여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니까 이런 제약 조건을 한 단위 완화한다는 것은 이 우변을 하나 늘린다는 거죠. 그래야지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값의 이제 뭐랄까요, 영역이랄까? 그 가능의 영역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가 1 증가할 때 무적함수 값의 변화량을 얘가 출력을 한 거고 그것은 우리가 원래 계속 얘기했던 잠재가의 정의랑 일치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호가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섀도우 프라이스 잠재가는 지금 점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정의랑 살짝 다르게 부호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두 개의 열에는 비슷하게 allowed decrease랑 allowed increase가 있는데 바로 입실론 민이랑 입실론 맥스. 근데 현재의 B 스타가 바뀌지 않는 한에서의 제약식 우변 값의 변화가는 범위인 거예요. 이거는 Q5-1 참고하면 되겠죠? Q5-1이 뭐였냐면 제조 공정의 가용 시간 B4의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게 편한데 현재 최적 기저 행렬이 유지되는 B4의 범위. 그게 입실론 맥스는 300이었고 입실론 B는 마이너스 75였고 B4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 했었네요. B4에 대해서만 하고 뭐 나머지는 안 했는데 이것만 보고 한번 300 마이너스 75가 여기 가면 있는지 보자. 그게 여기 있죠. B4가 이제 네 번째 제약 조건에 대한 그 우변 상수니까 마이너스 75랑 300이 약간 조금 못생기게 299.9999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건 300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 마지막 두 개의 열은 그렇게 제약식 우변 상수값에 대해서 그 입실론 민과 입실론 맥스를 출력해 주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그 점프를 이용해서 민감도 분석하는 거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요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는 경우에 대한 그 민감도 분석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